세계 수달의 날 기념 제1회 수달의 아우성 행사가 2022년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함양군 휴천면 천왕봉로 지리산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우두성 회장과 최상두 대표의 인사말로 행사를 시작하고 이어 한성룡 대표가 기조 강연으로 수달의 생태적 지위와 우리나라 수달 보존 운동의 역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어서 수달 친구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지리산 생명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금반초 수달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생들로 이소빈, 박천호 학생들이 엄천강에서 수달 관찰 경험들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였다. 엄천강 수달을 소개한 뒤 섬진강 수달 소개, 거제바다 수달 소개, 오산천 수달, 만경강 수달 등에 관해 소개하였다. 수달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 멸종위기 근접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1982년에 지정되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수달은 과거에는 전국 어느 하천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모피수로 남획되고 하천이 오염된 결과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국제수달 생존기금은 모피 및 애완동물 거래를 위한 밀렵,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수달을 대중에게 알리고 보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세계 수달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해 함양에서 행사를 진행한 엄천강 수달 등 다양한 서식지를 방문하여 개체수 등을 조사, 확인하는 시간을 24일과 25일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제1회 수달의 아우성은 수달 보존 활동을 하는 각 지역의 활동가와 수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수달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수달 보존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듣고 수달 보존을 위해 전국의 하천 활동가들이 연대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최상두 대표는 말했다. 네, 딱 잘못 걸리면 3분이면 바꿔 드식다는 건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이 수달을 죽이는 아주 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덫도 발견합니다. 이거는 그냥 양호장에 있으면 한동물 들어오지 말라고 쳐도 수달도 걸리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이제 덫은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저는 줄었다라고 희망을 좀 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너구리도 다 하고 하면 이거를 잘 설치를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거제도의 사진인데 옛날에 이제 덫에 걸려서 죽었는데 저 보시다시피 암컷입니다. 암컷의 젖꼭지는 4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평균 그래서 이제 2.5마리가 한 마리에서 4마리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똑같은 지역 주변에서 다음날 또 수달이 또 돌아서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 팔이 이제 덫에 걸려서 이제 뼈가 이제 부러진 거죠. 저거는 당연히 그냥 출혈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네, 그 발목 트랩이 그렇게 이제 좀 아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아까는 그런 요소지만 이제는 어떤 서식지 환경, 즉 수달이 저 댐은 그 서울로 들어가는 팔당댐이라는 댐인데 보통 댐도 수달이 어떤 데는 넘습니다. 어느 쪽으로 넘느냐면 한쪽에 도로 있으면 한쪽은 산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옆에 산이 붙어 있다고 수달이 못 가는 게 아니라 산 쪽으로 수달이 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 한가하면 양쪽 다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로드킬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수달이 못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리고 수달이 우리 하천에서 어떤
수중도라든지 뭐 이런 게 수직형으로만 돼 있으면 수달이 건너가기 어려워서 옆으로 도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로드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완만하게만 해줘도 그 물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저희 수달센터입니다. 지금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런 활동을 보여주는 거고,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2만 평, 저희는 이제 2만 평 부지로 그 환경부 서식지원 보존기관이기도 하고, 이제 문화재청 청년기념물 국가지정보단체 해가지고 법적으로 자칭 개체를 저희가 이제 수용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7마리 정도 개체가 이제 있고,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또 이제 방사도 하고 이제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독일에 있는 수달센터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 걸 만들기 전에 이 팀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었고, 여기도 이제 유사한 그런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를 모델로 해서 많이 제공을 했었고요. 가운데 있는 박사가 수달 한국의 박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저희는 또 이런 DNA 분석, 먹이 분석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또 우선 추적 연구는 최근에는 수달 행동권 연구 해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이제 수달 개체수를 알아보려고 해설문 가지고 개체수 평가 분석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환경부에서 전국 재활환경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수달에 또 이제 나타나는, 이거는 수달 마리수가 아니라 배설물과 발자국이 나타나는 포인팅을 하는 건데, 제주도에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전국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한국의 수달이 많습니다. 언론 뉴스에는 계속 나오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수달이 많아지면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또 새 귀한 새를 조각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새 먹는데 이거 수달 이거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근데 첫째 뉴스에 수달이 많이 나오니까 수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언론에 나오는 그 기사의 하천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나오는 수계가 사실은 다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기 강의한다고 뭐 여기 강의 소개가 됩니다만, 그런 케이스들도 보면 실제 아까 얘기한 그 세력권 사이즈나 이런 걸 보면 그게 결코 이제 언론 기사마다 전체 다 다른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 기초세력권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판단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지구상 우리나라는 수달에 관해서 수달 개체수에 관한 연구들을 다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유라시아부터만 해가지고 몇 개가 되지 않아서 뭐 유사한 북미 수달도 있고 또 있습니다만, 다른 이제 아프리카 수달들은 약간 특성이 좀 달라서 오늘 또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유라시아부터나 이런 데이터를 쭉 봤어요. 그래서 미국, 물론 이건 미국 전체를 한 게 아니라 특정 수달 서식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수달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키로수가 아주 짧은 5km짜리 부분도 있고, 큰 거는 뭐 100km, 200km짜리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달 서식지에서 조사한 건데, 놀랍게도 이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 이제 각 데이터당 맨 위에가 0.9 정도는 뭐냐면, 킬로미터당 0.9마리 정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어떤 데는 0.07 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0.07마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체 지금 현재 이제 학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검토한 피어 리뷰가 끝난 논문들만을 쭉들 이제 외국 논문들을 그렇게 제가 추려본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쭉 봤을 때 제가 평균 범위를 보면 0.273에서 0.439라고 이제 물론 이제 더 찾으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논문 더 찾으면 또 더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이거를 질문을 해서 제가 이걸 찾아본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도 멸종위기종 그 1급, 2급을 나누는 거를 이제 다시 올해 초에 5년마다 또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똑같은 질문을 나와요. 테레비 많이 나오는데 많은 거 아니냐고. 그거 이제는 멸종위기종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쭉 하시는 분들이 돼요. 그리고 또 사냥도 저 사냥하면 많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들으면 이런 얘기를 다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논문을 내가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논문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 그 논문 발표 준비하는 과정에 이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대략 이제 킬로미터, 이건 수달 서식지에서의 조사입니다. 수달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게 킬로미터당 한 5마리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15km에 8마리가 맥시멈이라 했죠. 우연히 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 나라의 전체를 하면 도시 지역도 있을 거고 뭐 수달이 없는 곳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밀도를 계산하면 훨씬 더 떨어지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아마 한 10개 나라 되나요? 이런 정도 보면 그렇게 봐도 15km면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네, 거기에 이거 많은 것 같아 라고 해도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대체 수는 많지 않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서울대, 그 다음에 상지대,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이제 유전자 분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같이 해서 실제 대설물 샘플을 하고 유전자를 분석해서 교체수를 평가해본 사례입니다. 추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상지대, 자과대 이렇게 해서 같이 쭉 한번 해봤더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00km 범위에서 총 유전자로는 19개체가 나왔고 나머지 조금 더 무인 카메라나 해서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해서 24개체로 그거는 이제 조금 플러스를 시켜준 겁니다. 어쨌든 100km의 유전자로는 19,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거는 유전자로만 했는데 50에서 50km의 7개체, 그 다음에 맨 아래는 대청댐에서 지금 금강국에소에 있는 옥천, 여기까지 하천, 근 230, 250km의 아주 긴 거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샘플링을 했더니 여기서 유전자가 21, 그 다음 무인 카메라에 빠진 곳들을 포함해서 한 40개체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까 그 전 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 밑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대체로 수준은 0.17에서 0.18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 다음 페이지. 제가 아주 또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해남에 가면은 바닷가 바로 옆에 그 양어장을 만들어서 물고기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수달이 자꾸 들어와서 피해를 입힌다. 호소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그 양어장으로 수달이 80마리가 왔다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양식하시는 분은 그냥 아마 화가 날 거라 그렇게 표현하신 건데 기사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사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거 민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그렇게 많은 좋은 데인데 같은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막상 저희가 가봤더니 수달도 흔적이 있지만 너구리도 많고 다리도 많고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까 세로건 사이즈도 있고 다 보면 80마리씩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들도 이런 걸 좀 알게 되면 다른 데 가서도 조금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에 수달이 늘어나면 물고기가 감소하나 수달은 하루에 먹는 양이 자기 체중의 평균 15% 정도를 먹습니다. 수달의 체중은 약 7kg, 8kg 더 넘는 것도 있지. 그 정도면 하루에 약 1kg 정도의 먹이를 먹습니다. 1kg면 물고기 몇 마리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달이 여기 섬진강에 수달이 있어서 뭐 은혜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 좀 들어보지 못했고 이게 또 사실 물고기들의 생산량이 수달이 먹는 생산량보다 훨씬 빠르고 수달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만 아까 캘리포니아 이야기처럼 먹는 게 화가 나죠. 저걸 내가 잡아서 팔면 비싸겠는데 라는 생각도 아마 다 섞여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결코 수달이 그런 어떤 생물 바이오매스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도 오히려 수달은 이 해철에서 수달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의 물고기의 사이즈가 20cm 정도예요. 더 큰 걸 잡아도 좋고요. 근데 한 10cm 이하로 내려가면 아예 잘 잡지도 않아요. 왜냐? 한번 헤엄치면서 쓰는 에너지보다 잡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일본의 부산에 터졌던 그때 이제 후쿠시마 아쿠아리움에 가면 그 아쿠아리움을 엄청 크게 만들고 거기다 물고기를 풀어줍니다. 근데 작은 한 10cm 이하 되는 작은 게 아니고 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다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신 우리 한성윤 변호사님께 네, 뜨거운 박수를 좀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자연이 건강하다는 건 뭘까요? 예,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 위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인 이런 수단을 우리가 왜 보장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지금 우리 그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수단이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활동하시는 지역의 여러 지킴이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같이 모시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네. 네네. 그렇군요. 네. 지금 장시간 수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거 여쭤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네. 박사님 꼭 뵙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대구에서 송미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하천에 수다 연습생들도 애들 데리고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철이라서 그냥 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신안 장도에 수달이 있다고 신안 장도 남사를 숙지 네 거기 생대 주사에 제가 장도 네 그렇게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알기로는 섬이라서 어떻게 수달이 있는지 장도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흑산도나 홍도하고 멉니다. 바로 옆에 좋습니다. 그럼 그 정도 거리고 그러면 배 타고 거의 뭐 3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흑산도로 수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거기 공항 때문에 한번 조사했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수달 문제가 아까 일본 수달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시간 때문에 유사한 시기에 제주도의 수달 한 마리가 나와서 죽었어요. 근데 똑같아요. 제주도에서 가장 이제 가까운 섬이 어디냐면 출연인데 이게 50km 정도예요. 근데 아까 스시마에서 부산 거리가 또 50km예요. 그래서 사실 50km라는 거리는 물리적으로 수달을 갈 수가 없어요. 아까 해달을 24시간 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그 유라시아 노타는 그 물을 실제 그 어떤 논문에 따르면 최대 4km조차도 건너가지 못해서 반드시 중간에 어떤 다른 뭐 이제 부유물이나 작은 섬에 갔다가 다시 또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많기로 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장도에나 이런 그쪽 서해안 먼 바다에도 실제로 수달이 있는데 아마 그 개체들도 일본에서 건너가는 그런 방식들 어디는 더더군다나 애들이 그 배 옆에 그 뭐죠 타이어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타이어가 이렇게 돼서 그한 수달이 정도 장가가. 근데 내가 붕붕 떠버리더라고요. 그거 그냥 얼씨구에서 갔다가 아마 역사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또는 한 가족 넘어가다가 그쪽에 정착하게 돼. 한 번에 이 목포 그 해안선으로 걔네를 헤엄쳐 올 수 없어요. 그게 체온 떨어져서 근육이 멈춰가요. 감사합니다. 그 이어서 그 개체가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면서 살 수가 있나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 수달은 바닷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물을 마셔야 되니까 반드시 바다에서 놀다가도 그 강이 이제 하천이 흘러서 이제 담수가 내려가는 그 비퉁이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담수. 또 사실은 물고기 먹으면 거기에 이제 수분 섭취가 또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작은 섬에도 그런 담수가 없는 섬에는 수달이 별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담수가 같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또 실제 데이터 그 논문도 있는데 그 이제 바다 물에서의 그 활동 시간은 상당히 좀 짧습니다.
한국 그 유라시아 특산. 지금 아까도 그 특산도 비행기 공항 조사 오셨다는데 지금도 이제 개발이 예정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개발이 예정된 곳에 만약에 이제 법정 보호종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맹꽁이다, 도롱이 있다면은 대체 서식지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천 개발하려고 하는데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협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너무 일반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케이스가 케이스겠지만, 만약 전체 서식지를 단절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양쪽에 수달 보금자리 서식지를 완전히 콘크리트로 하는 그런 테크닉이라면 저도 여기가 심의를 해고 그렇게 해서 허가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쪽은 동물들이 그 보금자리로 쓰거나 쓸 수 있는 테크닉을 넣은 것만 하지. 또 요즘은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그게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서 그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거는 반드시 그것뿐만 아니라 원형 보존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글쎄요. 저도 완전 원형을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또 이제 특히 하천 보수 같은 경우는 너무 관리를 안 하면 유격화가 되는 그 문제는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미국에서의 하천 관리 에도 보면 한쪽 사면을 먼저 풀하고 한쪽 면을 놔뒀다가, 그래서 동물이 쓰게 하고 내년 후에는 또 번갈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테크닉들을 써야 된다고 보지, 반드시 그 하천을 하니까 대체 서식지를 해야 된다. 대체 서식지라는 것도 대책이 없을 때 하는 것이지, 대책을 먼저 수립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달이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경향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좀 둘째치고, 개체 서식 여건이 이제 답에 대해서 어쩌면쪽으로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멸종위기 종 가지고 많이 발견되니까 개체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멸종위기 종 쪽에 목록에서 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박사님은 대략적으로 전국에 이제 수달이 생존하는 개체수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멸종위기 종 위험에서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개체수가 옛날에는 적기 때문에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 개체수는 유지된다면 멸종위기 종 목록에서 빼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지, 안 그러면 개체수가 10,000마리, 20,000마리가 되더라도 이 종은 아주 하천 생태계나 습지 생태계 중요한 상징종으로서 멸종위기 종으로서의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로 이 수달의 개체수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모르겠다고 정말 잘 모르겠고, 사실은 추정이라고 해서 그 모델링해서 하자면은 아마 낼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모델링 메소드 자체가 아직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이제 문제는 거의 추정치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를 제 입으로 꺼냈을 때 그게 정책이 되버리고, 이게 지정의 결정을 하는데 활용이 되버리면, 만약 실제 나중에 더 조사를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약간 오류가 있다면 이거는 정책에 큰 미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달은 개체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멸종위기 종류 쭉 있는데,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를 아는 종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수달만 개체수를 물어요. 참 난감한 제 상황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 우리 그 동물 중에 조류, 다른 종나 이런 것들은 개체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도 조금 포유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포유류라는 동물은 대부분의 모든 포유류종이 은신성 포유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관찰이 어려운 종들입니다. 새처럼 사진을 찍어서 1cm 곱하기 말이 세서 평균 곱하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숨어서 하다 보니까 찍혀도 한두 마리고 두세 마리인데, 이거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전 세계 다 뒤져도 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또 저 정도도 특정 서식지에서만이 저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그 국가에서 개체수를 평가를 해본 사례는 외국에도 없어요. 특히 수달. 근데 이제 그나마 포일에서 있는 거는 그 우제리 동물들, 사슴류 이런 것들은 관찰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개체수 평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달 부분은 그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개체수가 이제 많아서 멸종위 기준을 내려야 되느냐 멸종위 1급, 2급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딱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한국의 멸종위종 1급, 2급 방식은 일본 방식을 99.9% 카피하거든요. 아니 100% 카피하거든요. 방식 자체도 지정하는 방식 자체도 종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 근데 일본에 있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만 좀 다른 것이지 우리나라가 1980년 년에 만들 때 그냥 뭐 여러 나라를 그 좋은 사례를 카피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1급, 2급의 방식이 일본의 방식인데 일본도 지금도 1, 2급 방식이 있긴 있는데 이미 지금은 아까 얘기한 카테고리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지금 국제적으로 따르고 있는 IUCN 레드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1, 2급 방식이 아니고 야생에서의 절멸, 그다음에 뭐 위기종, 뭐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죠. 위기 근접종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카테고리가 7, 8개 쭈르륵 돼요. 그러면서 동물들이 변화하는 상황을 평가하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변동할 수 있게 해놔요. 일본도 그거를 교육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1, 2급 내릴 거냐, 이거 논의는 저는 어떤 때는 실은 예의를 어떤 때 환경부에다 합니다. 아니, 이제 그런 얘기하고, IUCN,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이미 그 IUCN 방식으로 해서, 그래야 그 IUCN에서 카테고리가 나오면 그 나라 법률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용이 안 돼요. 한국으로 가져오면 1, 2급으로만 돼서 1급이냐, 2급이냐, 아니면 가치 없는 종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다시 거꾸로 1, 2급 제도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IUCN 카테고리 방식으로 하고 이미 환경부에서도 IUCN 카테고리 방식으로 연구사업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직은 튼튼하지 않아서 좀 2번, 3번 하다 보면 내용도 아주 튼실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민감하게. 근데 포유, 이제 다른 동물 같은 경우는 평가가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듯 포유류는 이제 개체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 역시도 평가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게밖에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있는데요.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자, 엄청난 지키기에도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후 시간은 수련과 함께 이 자연의 생태를 보존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현재 지리산에서 반달을 다듬고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신강 선생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각 지역에서 우리 오늘 주제가 되는 수달에 대한 연구활동, 보존활동, 답사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말미에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 주실 단위는 5분입니다. 일단 요 앞에 보이는 영천항에서 수달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금반초등학교 학생들이 발표를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지리산 로고 승진강에서 수달 활동을 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멀리 거제에서 우리가 해달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수달들이 바다에서 모으는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오사천의 수달 이야기도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왕변강의 수달 이야기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우리 온천강에서 수달 활동을 연구하고 계시는 금반초등학교 6학년 이소빈, 박천호 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까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드는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 1, 2년 이내에 뭐 환경부에서 국토건설교통부에다가 그렇게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협의하면 앞으로 그런 걸 이제 지침에 따라가지고 하천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해 가면 됩니다.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네, 이어서 계속 금반초 아이들의 활동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반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이소빈입니다. 저는 대구 옆에 있는 경산에 살다가 아토피가 심해 7살 때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반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박천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줄곧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세계 수달의 날이라고 하는데 홍보 포스터를 보니 제목이 도시수달과 시골수달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소빈은 도시수달, 저 박천호는 시골수달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다니고 있는 금반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오래전부터 아토피 건강학교로 소문이 나 교실 벽이 모두 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학교 옆 텃밭에서는 우리가 직접 감자나 토마토, 옥수수 등을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방과후 활동인 생태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숲에 사는 동식물들도 관찰하고 숲에서 놀 수 있도록 우리만의 아지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수달아빠로 소문난 최강근 선생님께서 방과후 봉사로 오셔서 매주 수요일 우리들의 산과 들, 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을 뒷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본 동물은 멧돼지, ság,
고라니, 너구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앞 하천에도 관찰 카메라를 달아 그 근처에 사는 야생동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야생동물들은 수달, 노랑할매새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한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는데요? 네, 소리. 저기서 있나? 아, 저기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멧돼지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마을 뒷산에 그런 동물이 산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멧돼지가 나무에 등을 긁는 모습이 정말 재밌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책에서만 보던 닭이나 고라니를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앞 하천에 수달이 산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달이 물고기를 먹는 모습도 보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달은 사람들이 없는 밤에 나와 주로 활동할 줄만 알았는데 새벽에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방과후뿐만 아니라 종종 마을 학교에서도 생태 체험을 합니다. 최근에 함량의 강에 사는 물고기를 관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에서 흘러 남강으로 이어지는 엄천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족대로 물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곳에는 멸종위기종인 모래주사, 꺽지가 있었고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다는 수수미꾸리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큰줄 납자루, 참쉬리, 기름종개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관찰한 후 물고기 그림도 그리고 물고기의 특징을 살펴보며 물고기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우리가 활동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강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직접 물고기도 잡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이름을 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수달 선생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에는 엄청강이 무척 깨끗해서 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점점 물이 오염되어 물고기의 종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강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엄청강에 가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스 배관을 강 밑으로 묻기 위해 강을 막고 파헤쳐서 그곳에 살던 물고기들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멸종 위기 중인 얼룩새코 미꾸리와 여울마저의 서식지였습니다. 강 근처에는 공사를 하면서 생긴 희뿌연 돌가루들이 쌓이고 여기저기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청강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지키기 위해 공청회에도 참석하고 뉴스와 라디오에 나오는 등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연은 소리 없이 아우성치며 죽어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연을 더욱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연은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아끼고 잘 가꾸어야 할 선물입니다. 이상 저희들의 이야기를